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차 부등식인데요. 1차 부등식이 뭐냐? 우리 예전에 뭐 방정식에서 배웠잖아요. 뭐 2x 더하기 1이 뭐 5다 뭐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x의 차수가 지금 1차잖아요. 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다 이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제일 높은 차수를 하는 거죠. 뭐 이게 세제곱이면 3차 방정식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1차인 부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이 뭐다 라고 이렇게 구해냈어요. 근데 부등식은 뭐냐면 이렇게 방정식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뭐 5보다 크다 내지는 5보다 작다,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요 네 가지 표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방정식에선 이렇게 x는 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부등식을 쓰게 되면 뭐 x가 뭐보다 작다거나 크다거나 작거나 같다거나 크거나 같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범위가 세모보다 크고 네모보다 작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제 x의 범위를, x는 딱 뭐다 라는 게 아니라 x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자연수래요. 자연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5x 더하기 3이 뭐 20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이 해를 구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5x 더하기 3은 얼마가 될까요? 자, x에 1을 대입하면 8이 될 거고요. 2를 대입하면 13이 될 거고요. 뭐 3을 대입하면 18이 될 거고, 4를 대입하면 23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죠? 자, 5x 더하기 3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근데 20보다 작대요. 2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숫자 20이 나와도 안 되죠. 여기 부등호가 는이 없으니까. 그래서 1, 2, 3의 값이 18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3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한다고 하면은 x의 해는, 이 부등식의 해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부등식에 이제 기본 성질이 있어요. 뭐 덧셈과 뺄셈의 성질이 있고, 뭐 곱셈과 나눗셈의 성질이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의 성질이에요. 자, 일단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거나 c를 빼도 이 등호는 변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자, 예를 들어 뭐 a가 b보다 작다고 했죠. 그럼 뭐 3이 5보다 작다는 뭐 부등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5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c를 만약에 뭐 2라고 해보죠. c를 2라고 하면 3에 2를 더하고 5에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더하기 2, 또 여기 5에서도 더하기 2 이렇게 움직인 거죠. 수직선에서. 3은 이만큼 더하면 5가 되고 5는 이만큼 더하면 7이 돼요. 그래서 3과 5 이렇게 있으면 5가 3보다 큰 게 2씩 더해서 요 위치로 가도 역시 7이 5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역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간격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b가 큰 값이 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뭐 여기 3, 5가 있다고 해봅시다. C 역시 여기도 2라고 해보고요. 그럼 3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만큼 가요. 5에서도 마이너스 2만큼 갑니다. 그럼 5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3이고 3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1일 거예요. 그러면 5가 3보다 컸는데 이 식 빼도 요 위치에 있죠. 3이 1보다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C 값이 무슨 값이든 간에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이 부등호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의 성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b가 a보다 클 때 요런 거를 가정을 하고, 요거는 이제 덧셈과 뺄셈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수 c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경우, 즉 양수이거나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미리 얘기를 하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이 부등호의 방향은 원래 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직선으로 역시 볼 수 있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죠. 그래서 a가 1, b가 2 이렇게 해서 b가 a보다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c가 0보다 큰 경우, 이것도 역시 c를 뭐 2로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에서 곱하기 2를 해줘요. 그 다음 2에서도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1은 2로 갈 거고 2는 4로 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2가 1보다 컸던 게 4가 2가 되면서 역시 부등호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곱한 거였어요. 그럼 한번 나눠 볼게요. 1, 2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럼 역시 2로 나눠 볼게요. 2로 나누면, 그죠? 자, 나누기 2는 결국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1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여기가 0이라면 여기 2분의 1 자리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나누기 2를 하면 1로 갈 거예요. 그래서 2가 1보다 컸죠. 컸는데 역시 1이 2분의 1보다 커요. 그래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음수인 경우를 볼게요. 똑같이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음수, 여기 c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면, c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1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디로 가죠? 1로 가야 되겠죠, 그죠? 1로.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로 갈 거고, 그 다음에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이 마이너스 2로 되고 2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랬던 부등호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뒤집힌 거죠. 왜냐면 이게 B고 A고 이게 A고 여기가 B니까. 그죠? B가 A보다 컸는데 지금은 A가 B보다 큰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하면 곱해지는 수가 더 큰 게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2로 나눠 볼게요. 자,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또 1로 갈 거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죠, 나누는 거는. 그래서 얘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 2는 어디까지 가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까지 가요.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그죠? 여기 0이 있으니까. 그래서 2가 1보다 크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서 역시 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등호의 방향이 안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죠? 얘가 B고 A고 얘가 B고 얘가 A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마이너스 1 경우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보고요. 1차 부등식이 뭔지 볼게요. 자, 이때까지 얘기했던 게 1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뭐 x 더하기 2가 뭐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이것도 이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똑같이 요 부등호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방정식이랑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긴 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한쪽은 0이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x항과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옮기고 여기 0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1차식이 이렇게 있으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죠? 자, 수직선에 예를 들어 뭐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수직선에 여기가 2가 있고요.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x의 범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구멍이 빵 뚫어져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2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x는 2 초과이기 때문에 2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크다. 그러니까 2보다 큰 애들이 x의 범위이다. 자, 그럼 2를 포함하면 어떻게 하냐? 포함하는 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빵꾸를 뚫어주지 말고 채워줘요, 속을. 그래서 이렇게 요 범위가 x의 범위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뭐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이렇게 빵꾸를 뚫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뭐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도 역시 2 여기다 구멍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이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2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 구멍을 메우고 있으면 2를 포함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뭐 6x-3이 뭐 2x 더하기 5보다 작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풀고 그 해를 이제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는 건데, 자, 이건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부등식은 풀면 돼요. 대신에 한 가지,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경우에, 양변에 곱셈과 나눗셈을 동시에 하는데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방정식과 푸는 방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x는 x항끼리 왼쪽으로 옮기고요, 상수는 상수항끼리 우변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2항을 하면 6x-2x가 되고, 이건 부동항 그대로 써주고요, 5에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주면 4x는 8보다 작고요, 양변을 4로 나눠줘요. 그죠? 그럼 4분의 8이니까 2 이렇게 돼요. 자, 양변을 양수 4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는 걸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구멍을 뚫어주고 어느 쪽으로? 2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는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부등식의 활용의 문제예요. 활용을 하려면은 이것도 방정식의 활용과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신 등호를 갖다가 부등호로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의 활용을 잘 이해를 했다는 학생이라면 이 부등식의 활용도 전혀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우리. 자, 거리가 20km인 길을 가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의 속력으로 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시속 4km로 가려고 한대요. 근데 그 20km를 3시간 이내에 가려면은 자전거로 가야 하는 거리는 최소 몇 킬로냐? 최소 몇 킬로냐? 요런 게 이제 부등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이내에 간다. 요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거리, 속력, 시간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이런, 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건데, 자, 요런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하면 공식은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딱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거리가 20km짜리 길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디선가 얘가 내린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린 지점 하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리, 자전거로 가야 하는 거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x 킬로미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총 길이가 20km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0-x 킬로미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 구간의 속도는 얼마라고요? 속력이 시속 10km/h.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갔다고요? 4km로 걸었대요. 4km/h. 자, 이렇게 적어놔요. 자, 그럼 우리는 거리랑 지금 속력을 알고 있어요. 거리랑 속력을 알고 있는데 3시간 이내에 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속력 10km/h분의 xkm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해놓고, 시간은 속력 10km분의 xkm.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x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20-x시간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상 다 끝났어요. 개념은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식만 잘 풀어주면은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3시간 이내에 간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10분의 x시간 더하기 4분의 20-x시간을 더한 게 어떻게 한다고요? 3시간 이내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3시간 이내니까 3시간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났어요. 그래서 양변에 요 최소 공배수 40을 곱해줄까요? 아니면 20을 곱해줄까요? 20을 곱해줄게요. 자, 20을 곱해주면 10분의 x에 곱하기 20 이렇게 더하기 4분의 20-x에도 아이고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잘못했네요. 그 다음 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20 양수를 곱한 거니까 3에다가 20 이렇게 곱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약분해서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 5 이렇게 되면서 5로 묶인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3, 2, 60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풀어주면 2x 더하기 자 분배 법칙이죠. 100 마이너스 5x가 60보다 작다. 자,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이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2x에서 마이너스 5x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100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일단 변함이 없어요. 60에서 100을 빼게 되겠죠. 마이너스 40.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x만 남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부등호의 방향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3분의 40 이렇게 됩니다. 즉 자전거로 가야 하는 거리는 최소 3분의 40km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좀 좁아서 너저분하게 됐는데 자, 요 과정만 잘 만들어내면 이 풀어내는 거는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40km 최소 3분의 40km 이상 가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1차 부등식을 마무리를 하면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부등식 2x 더하기 a가 1-2a보다 큰데 요거의 해가 x가 3a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때 a의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x만 남게 놓고 나머지 a에 대한 항을 우변으로 옮겨서 두 개가 같다는 걸로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x 더하기 a 1-2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a를 우변으로 옮길게요. 2x 그대로 놓고 부등호 그대로 놓고요. 1-2a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항하면 그러면 이거는 2x가 1-3a보다 큰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으면서 2분의 1-3a가 됩니다. 근데 x가 3a 플러스 5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거의 해가 3a 플러스 5 이렇게 했으니까 요 두 개가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2분의 1-3a는 3a 플러스 5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1-3a에다가는 2 3a 플러스 5 이렇게 될 수 있고요. 1-3a는 2, 3은 6a 더하기 2, 5, 10 이렇게 됩니다. a를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a는
10에 요 1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9a는 9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 정상이 하나 나오면 한 개에 200원을 이익을 보고요. 불량품이 하나 나오면은 1,400원의 손해를 본대요. 그러면 정상인 제품이 최소한 몇 퍼센트 되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200원의 이익, 한 개에 200원의 이익, 한 개에 1,400원의 손해를 본다.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서 200원에 한 개를 하면 200x에 뭐 1,400원의 손해를 보면은 뭔가 마이너스 1,400x 막 이런 식으로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x라는 거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하나 해서 풀면은 좀 쉽습니다. 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전체가 10개라고 10개나 10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숫자로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가 10개라고 봅시다. 총 생산 제품이 10개예요. 10개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200, 그러니까 정상 제품의 개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x. 그러면은 우리가 이익을 보는 식은 200x가 되겠죠. 그 여기다가 빼기죠. 빼기 1,400원씩 손해를 볼 건데 어떻게? 총 10개 중에 합격품 x개를 뺀 거 요렇게 적어서, 이게 지금 돈이니까 요게 어떻게? 손해를 안 보려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자, 처음에 10개다. 그러니까 총 생산하는 제품의 개수 10개 또는 뭐 100개 해서 합격품이 x개, 그 다음 불량품이 10-x든 100-x든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이렇게만 하나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게요.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1400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1600x가 14,0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x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0 2개 지우고 그 다음에 그럼 16분의 140인데 이거를 뭐로 나눌까요? 4, 46, 4, 32, 4, 5, 2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35보다 x가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를 4로 나눠보니까 48, 32, 38.47이 28, 45, 20 끝났죠? 8.75개라는 거예요. x가 8.7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x가 어떻게 됐죠? 총 10개 중에 8.75개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로 답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10분의 8.75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죠. 10개 중에 8.75개가 합격품이다. 곱하기 100을 하면 87.5%다. 합격률이 87.5%가 돼야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최소한 요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다리 꼴이 A, B, C, D가 있대요. 그
근데 요 점 P가 하나 있는데 변 AB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인대요. 그때 삼각형 DPC의 넓이가 사다리꼴 ABCD 넓이의 15분의 8 이상이 되게 하는 BP, 요 길이를, 이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 DPC의 넓이도 알아야 되고 사다리꼴 ABCD의 넓이도 알면 돼요. 그래서 8분의 15를 곱해서 부동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게요. ABCD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얘는 50이 될 거고요. 요거 약분을 해주면 12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얼마? 600이 될 거예요. 자, 600이 된 상태 ABCD의 넓이는 구했어요. 삼각형 DP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높이도 없고 밑변의 길이도 없고 어디 수선을 내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사다리꼴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요거를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가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 ADP랑 그 다음에 PBC 요거를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빼면 돼요. 자, 보죠.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건 BP의 길이기 때문에 요 BP의 길이를 X로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BP를 X로 놨고요. 그럼 AP는 어떻게 되죠? 24에서 X를 뺀 것만큼 되겠죠. 자, 요거 하나 적어 놓고 들어갈게요. 삼각형 ABCD의 넓이 600에서 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뺄 거예요. 자, ADP부터 없앨게요. 그럼 20 곱하기 AP니까 AP는 24 마이너스 X죠. 그래서 20에 24 마이너스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를 빼요. 뭘 빼? 요 밑에 삼각형을 뺄 거예요. 그래서 밑변 30 곱하기 BP는 X죠. 곱하기 2분의 1 이걸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 DPC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자, 요걸 먼저 나눌 수 있는 걸 나눌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600 마이너스 10 24 마이너스 X 되고요.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600 마이너스 240 더하기 10X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어주면 마이너스 5X에다가 더하기 360 요게 삼각형 DPC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죠. 사다리꼴 ABCD 넓이의 15분의 8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D의 넓이 600 곱하기 15분의 8 요거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 커야 돼요. 뭐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362 그죠? 삼각형 DPC의 넓이가.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40이죠. 그러면은 320이 되면서 320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양새가 아니니까 좌우를 바꿔줄게요. x를
왼쪽으로 옮겨주는 게 편하겠죠? 옮길 때는 완전히 반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도 당연히 같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가 320에서 360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면서 8이 됩니다. 그래서 x는 8보다 작아야 돼요. 즉 BP의 길이의 범위는 8cm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적고 끝내면 틀립니다. 왜냐면 BP의 길이의 범위는 0보다 반드시 크다는 걸 적어줘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그래서 x가 이렇게 적어줘야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BP의 길이의 범위는 0에서 8cm 사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x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BP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어야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